요즘 전 세계적으로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축구 선수 손흥민은 현재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 토트넘에서 큰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축구 열기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인데 그 부작용으로 훌리건이라고 불리우며 경기장 내외에서 난동을 벌이는 과격한 열성 팬들도 있습니다. 1964년 축구 경기에서는 300여 명의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빈부격차 심화로 사회 하층민으로 전락한 젊은 실업자와 빈민층이 축구장에서 사회와 정치권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켰던 것입니다. 지난 6일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국회의사당에 난입했고 이 과정에서 시위대 4명이 사망했습니다. 남북전쟁 이후 남부연합기가 아직도 사용되는 등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분열과 배제의 정치를 통해 그 갈등이 폭발한 것입니다. 정치가 갈수록 악화되는 빈부격차나 소외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얼마나 심각한 위기가 쉽게 닥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 10명 가운데 9명은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심각하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2.6%에 달했습니다. 부정적 응답이 4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갈등이 심각한 집단으로는 진보와 보수를 가장 많이 꼽았고 갈등의 책임을 묻는 질문에는 국회가 가장 높았습니다. 진영 논리는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념만 옳고 대립하는 진영의 이념은 그르다는 논리입니다. 흔히 보수는 자유를 지향하고 진보는 평등을 지향한다고 합니다. 서로 다른 가치이지만 둘 다 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가치입니다. 새는 두 날개로 하늘을 난다는 말처럼 말이죠. 우리는 6.25라는 이념 전쟁을 치렀던 나라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고 이후 정치가 그것을 악용하면서 이제 정치 논쟁은 마치 전쟁과 같습니다. 보수와 진보는 서로를 전쟁에서 만난 적처럼 공격합니다. 상생과 포용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니 매번 통합을 외치지만 공허할 뿐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가장 끔찍한 이미지로 남아있는 참호전으로 전쟁 기간 중 사망자는 9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양측 모두 승자는 없는 패자만 남은 전쟁이었습니다. 지금도 한국 땅에서는 정치 참호전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해일조선은 2010년대 들어 청년들 사이에서 유명해진 자주 섞인 신조어였습니다. 이때 경고등이 들어왔지만 그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행정안전부 인구 통계에 따르면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면서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인구 데드 크로스가 시작됐습니다. 정치권의 극단적 이념 논쟁으로 승자는 없는 패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1998년 세계 평화의 날 담화에서 민주주의 제도의 가장 심각한 결함 가운데 하나는 도덕적 원칙과 사회정의 규범을 한꺼번에 짓밟는 정치적인 부패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74항에는 정당을 비롯한 모든 형태의 정치 공동체의 최종 목적은 공동선의 실현이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화합은 상대방을 먼저 보지 않고 가치를 봐야지만 가능합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돼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이 서로의 옳고 그름에만 머물지 않고 공동선이라는 가치와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에만 화합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양측은 잠시 휴전을 하고 크리스마스를 함께 지냅니다. 기적처럼 말이죠. 올해 크리스마스는 그런 크리스마스였으면 합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보수와 진보의 화합, 이루어져야 할 희망이었습니다. 평화를 빕니다.